서울 강남 잔디가 정갈이 손질된 대기업 회장의 저택. 해가 중천을 지난 오후 주방의 은색 찬장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하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젊은 하우스메이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김옥자.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째였다. 머리카락엔 하얀빛이 가득했지만 손놀림만큼은 야무졌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가정부 느린 사람 말없는 할머니로 불릴 뿐이었다. 새로 들어온 20대 메이드 수진이 부엌에서 도마를 치우며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예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래전부터 있던 분이라던데요. 그 말에 또 다른 메이드가 킥킥 웃었다. 예전 사람들 다 저래. 그냥 버티는 거죠. 저 나이에 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운 좋은 거지 뭐. 말은 작았지만 옥자의 귀는 아직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행주지를 이어갔다. 그날 저녁 회장의 가족들이 저택에 모이는 날이었다. 딸내미가 귀국했다며 대대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부엌은 거의 전쟁터였다. 후추 어딨어요? 이 소스 내가 만들기로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새로 들어온 셰프가 언성을 높였다. 수지는 당황한 채 옥자에게 다그쳤다. 할머니 이거 치우셨죠? 여기 있던 거 왜 옮기셨어요? 옥자는 조용히 다가가 찬장을 열고 후추를 꺼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이었지만 젊은이들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다. 옥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거실엔 밝은 조명이 켜지고 크리스탈 잔이 차례로 놓였다. 회장의 외손녀 유나가 입국 후 처음으로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화사한 셔츠 차림의 유나는 어릴 적 추억이 남은 저택의 설렘을 안고 발을 들였다. 옥자 할머니. 유나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가 인사했다. 옥자는 오래된 잇몸이 드러나게 웃었다. 오셨구나. 참 오랜만이지요. 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나 어릴 때 그림책 읽어주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유나는 옥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유나의 이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야 그만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너 피곤하지? 유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놓았다. 옥자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유나는 홀로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고 과제를 하고 있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그녀는 이번 과제에서 프랑스어 기사 번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중간중간 문장 해석이 어색했다. 그런 그녀의 뒤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닐 거예요. 파시오엔티아리는 반면에 혹은 그의 반하여로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유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말투는 어눌하지도 않았고 발음은 유창했다. 할머니 프랑스어 하세요? 아이고 뭐 젊을 땐 조금 했었지요. 다 까먹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옥자는 서재를 나갔다. 유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고요하고 단단한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유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옥자의 방 앞에 섰다. 가정부용 별채의 작은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유나는 옥자의 문고리에 달린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UN 로고. 그 낡은 고무판에 새겨진 영문자와 파란 지구 마크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의 가슴은 조용히 그러나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 저택의 정원엔 가을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 위로 조용한 발소리가 스쳤다. 김옥자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나뭇잎을 쓸고 있었다. 삐걱대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정원 한켠을 닦아내듯 돌아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오래된 풍경 같았다. 2층 발코니. 유나는 창을 반쯤 연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떼지 못했다. 유나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유창하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옥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그땐 몰랐지만 그 책은 외국어 책이었다. 할머니는 그 책을 한국어로 바꿔 읽어주셨고 때론 원문 그대로 조용히 읊조리기도 했다. 당시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건 평범한 할머니의 손길이 아니었다. 유나는 조용히 창을 닫고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어젯밤 봤던 UN 로고가 박힌 열쇠고리와 외국어 사전, 낡은 여권을 떠올렸다.
그 여권은 오래됐지만 분명히 김옥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출입국 도장이 온통 유럽과 중동, 남미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행했던 흔적이었다. 그날 오후 윤아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회장의 아내 윤아의 외할머니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신문을 들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외할머니, 옥자 할머니 예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아세요? 외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글쎄다.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이지. 내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적부터 있었어. 그러면 혹시 외국어 하신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은요? 윤아의 질문에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윤아야, 그분 나이 많으셔. 외국어는 무슨 그냥 옛날 사람이야. 뭐 그렇게 신경 쓰니? 하지만 윤아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제 프랑스어 과제하다가 발음 지적을 받았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이셨어요. 식탁 위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신문을 덮고 말했다. 예전엔 외교부 쪽에 일하셨던 분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도 같구나. 근데 뭐 옛날 얘기지. 윤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였다. 왜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왜 이 집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의 삶에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아는 자신의 침대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한 장, 두 장.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생일 파티 사진도 있었고 회장 가족의 해외여행 사진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 장 흑백 사진 속에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옥자가 외국 남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손에는 통역용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윤아의 눈동자가 커졌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과 포즈는 누가 봐도 당당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옥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방 청소하러 왔는데 벌써 주무시나 했어요. 윤아는 천천히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예전에 통역사 하셨죠? 옥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다. 어디서 들으셨나요? 프랑스어로 저한테 발음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이 사진도 찾았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옥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말해봤자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였든 지금은 그냥 늙은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그 말에 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상처가 담겨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윤아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알고 있을게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윤아에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그 과제 다시 봐야 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발음은 잊어도 문법은 기억나거든요. 저택은 일찍부터 소란스러웠다. 회장 비서실에서 급하게 연락을 돌려 오늘 저녁 외빈 접대를 위한 만찬이 추가되었다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평소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장의 비즈니스 파트너. 게다가 이번 손님은 해외 인사였다. 프랑스계 다국적 식품기업의 부회장이었다. 거실은 분주하게 정리되고 있었고 주방은 전쟁터였다. 셰프는 분 단위로 요리 순서를 점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하우스메이드들은 쉴 틈 없이 접시를 닦고 글라스를 정렬했다. 그 틈에서도 옥자는 익숙하게 구석구석을 살폈다. 정원 쪽 유리창 틈을 닫고 식탁보에 주름을 곱게 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틈까지 메우듯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따라 윤아의 눈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한쪽에선 메이드 수진이 여전히 툴툴거리며 말했다. 이런 날은 진짜 피곤해 죽겠네. 근데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혼자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좀 도와주던가. 그 말에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저 할머니 혼자서 지금도 제일 많은 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수지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오후 6시. 외부 손님이 도착했다. 저택 입구에서부터 레드카펫처럼 깔린 현관을 따라 검은 리무진이 멈췄고 문이 열렸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 내렸다. 회장 부부가 정중하게 맞이했다. 베르나르 드루엥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곧 문제는 발생했다.
통역을 맡기로 했던 에이전시의 인원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고 저녁 식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회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부회장과의 대화는 간단한 인사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뒤편에서 잔을 정리하던 옥자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셰프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고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은 처음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는 조용히 부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머시어 PRM ETTG 마이너스와 DI 엔터피 알터. JAI TROV AILL DONS라 DIP 로에머티 아이와요 LONGTMPS. 부회장님 잠시 통역을 맡아도 될까요? 저는 오래전 외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순간 부회장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놀란 눈으로 몇 초간 말없이 응시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MAISG 부 RECONNAIS 부 TIEGL 젠비 LINTR PRT 코엔NU LASS EMBLGN RAL 아 당신을 기억합니다. 제네바에서 봤지요. UN 총회에서 뵌 한국인 통역사.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나는 숨을 들이켰고 수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회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옥자와 부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옥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예, 그때 제 이름은 김옥자였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정중히 잡았다. 부 MAVG SAUVC 주마이너스 VOTRE TRADUCTION TAIT PARFAIT 당신 덕분에 그날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통역이었죠.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조차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 집에서 뒷정리만 하던 늙은 가정부가 세계 외교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옥자는 부회장과 나란히 앉아 회화를 이끌었다. 옛 제네바 회의에 대한 이야기,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뉘앙스 차이, 그리고 최근 통번역 교육 상황까지. 식사 후 부회장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이 저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음식도 와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김옥자 여사였습니다. 저녁 만찬이 끝나고 저택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건 식구들이 아닌 집안 사람들 사이였다. 하우스메이드들은 웅성거렸다. 방금 전까지 늙은 가정부라며 뒷말을 하던 이들은 이젠 옥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수지는 접시를 옮기던 손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진짜였네. 그냥 가정부가 아니었네.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한편 유나는 조용히 옥자의 방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 그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유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살짝 열었다. 옥자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그녀 앞엔 두꺼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 노트 속에는 빽빽한 손글씨로 번역 연습이 적혀 있었다.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할머니 아직도 연습하세요? 유나의 목소리에 옥자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요, 안 쓰면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요. 유나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탁자 옆에 작은 앨범을 꺼냈다.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고 한 장엔 유엔 깃발 앞에서 회의를 통역 중인 젊은 시절의 옥자가 있었다. 유나는 물었다. 왜 그만두셨어요? 그 자리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요. 옥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 병을 얻었어요. 투병이 길어졌고 결국 떠났죠. 그 후로 세상이 참 조용해졌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고 나도 나설 마음이 없었어요. 유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얇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 손으로 당신은 세상의 말을 이어줬던 거였구나. 그 생각에 유나는 울컥했다. 옥자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그래도 이 집이 싫진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자신을 감추는 일이잖아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 그 실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요, 사람은 때가 지나면 그냥 그늘로 물러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유나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옥자는 그늘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다.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김 여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옥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과 함께 거실로 나간 그녀는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지난 세월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었다. 회장은 물었다. 유엔에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왜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옥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랑할 일도 아니었고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람을 너무 모르고 살았군요. 제가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옥자는 웃었다. 부끄러워하실 것까지야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회사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통역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요. 옥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는 이제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하지만 그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잊고 있었던 존재감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신 없으시다면 그냥 앉아만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당신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겐 큰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옥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의 끝자락 도심 속 고층 건물의 대강당. 대기업 K그룹의 국제사업부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가 열렸다. 강당 앞에는 언론사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각국의 외빈과 기업 관계자들이 명찰을 달고 입장하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깔끔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단상 좌측에는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부스 안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김옥자. 차분하게 머리를 빗고 어두운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정장을 갖춰 입은 그녀는 이 무대가 결코 낯설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긴장한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다. 지난밤 유나는 그녀의 방에서 통역용 노트를 정리하는 옥자를 도왔다. 옥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글씨를 지워가며 발음을 연습했고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그 마음속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오늘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서기로 했다. 무대 뒤편 유나는 행사 진행 스태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통역 부스를 자꾸 향했다. 그곳에 앉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가정부 김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온 통역사 김옥자였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자 무대 위로 회장이 등장했다. 그는 짧은 개회사 후 특별한 손님이 오늘을 위해 귀환했다는 소개를 남기며 시선을 왼쪽 통역 부스로 향했다. K그룹과 함께했던 외교 전문 통역사 김옥자 여사님을 소개드립니다. 과거 유엔 총회와 각국 정상회의를 넘나들던 분이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진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 소리 속에서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스 안 유리창 너머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 발표자가 무대에 섰고 프랑스어로 서두를 열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옥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의 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그룹의 파트너십은 저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담백한 음색. 억양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그 통역에 무대 위 연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통역 부스 밖 관계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저 사람이 정말? 한 실무자가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던 지난 시간이 민망해지는 순간이었다. 1시간 뒤 무대 뒤편 복도. 쉬는 시간 동안 옥자는 조용히 부스를 나왔다. 그 순간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옥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15년 전 도쿄 무역 포럼에서 통역 맡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옥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남자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이름은 가물가물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제가 연단해서 긴장을 너무 해서요. 근데 여사님이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호흡 천천히 하세요. 말은 제가 다 책임질래요. 그 말 듣고 긴장이 풀려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런가요? 저는 그런 말 자주 했던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맺혔던 무언가를 녹였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기억으로 살아 있었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회장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다시 섰다. 오늘 이 자리는 기업의 교류를 넘어 한 사람의 귀환을 축하하는 무대였습니다. 김옥자 여사님, 이 자리에 다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 전체에 기립박수가 터졌다. 한 명, 두 명. 유나도 함께 일어섰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옥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유나가 남긴 메모가 꽃에 꽂혀 있었다. 무대를 떠난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옥자는 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위 노트를 조용히 펴며 앉았다. 손에 든 펜 끝에서 다시 글자가 피어났다. 잊은 줄 알았던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회사의 국제 행사가 끝난 지 며칠 후 김옥자는 다시 저택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진 시선 속에서 같은 부엌, 같은 손놀림. 하지만 이제 그녀의 주름진 손길 하나에도 젊은 메이드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지는 조심스레 설거지를 마친 뒤 행주를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아니 그게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옥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편하게 불러요. 그냥 옥자 할머니면 되지요. 수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행사 영상 SNS에 퍼졌어요. 댓글에 그런 말 있었어요. 말없이 빛나는 사람 진짜 멋있다고요. 옥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차를 따랐다. 찻잔 안에 잎사귀가 천천히 퍼지듯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다른 색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학교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엔 국제사회에서의 무형자산 사람이라는 통역기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본 한 사람의 삶이 과제가 되어 글로 옮겨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회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서재 한켠에 앉은 그는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제네바 회의장에서 찍힌 젊은 옥자의 사진이었다. 그 옆에 회장 본인의 아버지 K그룹 창업자의 모습도 있었다. 유나야, 사실 나도 오래전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구나.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옥자는 여느 때처럼 뒤에서 상을 살폈지만 회장이 손짓했다. 여사님, 이쪽에 앉으시지요. 순간 식탁 위에 대화가 멈췄다. 이모도 외할머니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옥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정확히 유나의 오른편 회장과 마주 보는 자리에.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고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런 자리 처음이죠? 옥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긴 이제 낯선 자리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저택 밖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엔 하나의 초청장이 들어 있었다. 보낸 이는 서울외국어통역사협회. 내용은 이랬다. 귀하의 통역 활동이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어 올해의 명예통역사로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 공로패 수여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유나의 방을 찾아갔다. 유나야, 혹시 같이 가줄래요?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초청장을 내밀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오면 저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박수 칠 거예요. 할머니 이름 다시 불릴 테니까요. 초겨울의 문턱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컨벤션홀. 붉은 융단 위로 조명이 번쩍이고 무대 뒤편엔 제27회 서울외국어통역사협회 공로패 시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초청객들의 명찰에는 영어, 불어, 중국어가 뒤섞여 있었고 국제회의장에나 어울릴 듯한 인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옆을 한 할머니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김옥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행사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에는 유나가 있었다. 검정 원피스를 입은 유나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니까요.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옥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자리에 서곤 했죠. 하지만 그땐 박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저 뒤에만 있었으니까요.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상을 시작했다. 몇 명의 통역사가 차례로 호명되었고 공로패를 받았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 현직에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다음은 특별 공로패 부문입니다. 한 세대의 길잡이가 되어준 통역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시다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가셨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회자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김옥자 여사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차 거세졌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옥자도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한 발 또 한 발. 그녀는 조명을 향해 걸어갔다. 무대 위에 선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공로패를 건넨 회장단 인사는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 첫 국제 발표의 통역을 맡아주셨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옥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받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제 이름이 다시 불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말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통역사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그 조용한 시간도 누군가에겐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는 다시금 강당을 채웠다. 행사 후 로비에서 유나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 제가 처음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건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 때문이었어요. 그때 들은 영어가 프랑스어가 제 꿈이 됐어요. 옥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유나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괜찮아요. 아주 잘 살았네요.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 외국계 방송사 통역 담당 프로듀서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옥자 여사님 맞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여사님 수업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방송에서 인터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유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옥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방송은요? 그런 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면 돼요. 하지만 프로듀서는 정중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남기는 작업이죠. 후배들이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모시고 싶습니다. 옥자는 대답을 유보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지워졌다고 믿었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혼자 뜰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뒤에서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 진짜 이름으로 불리셨네요. 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김옥자 참 오랜만에 들은 이름이었지요. 며칠 후 옥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유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작은 가방을 챙겨주었다. 서울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동문 초청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 주최 측은 졸업생 명부에 숨어있던 김옥자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왔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듯 학교를 나왔던 그 자리. 이제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강당 앞. 옥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멈췄다. 수십 년 전 이 문을 처음 들어섰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손에 사전 하나, 가슴에는 외국어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꿈 하나뿐이었다. 강당 안.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찬 자리 앞에 그녀가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여러분,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숨결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옮기려 했던 그 마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하나둘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학교 앞 카페에서 옥자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강연 소식을 알린 후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이에게서 메일이 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섰다. 말끔한 외투 차림에 그는 옥자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정말 김 선생님 맞으시군요. 그의 이름은 장필수. 과거 외무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그녀의 초창기 통역 파트너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자리로 다가왔다. 그날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 선택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옥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나는 늘 말없이 퇴장하는 걸 좋아했지요. 장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등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남긴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카페 창밖엔 노을이 드리우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옥자는 마침내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K그룹 공식 블로그와 SNS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이랬다. 김옥자 이름을 다시 부르다. 영상에는 그녀가 통역했던 장면들, 행사장에서의 박수, 그리고 마지막 강연 중에 한 구절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상은 단 이틀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익명의 통역사들, 학생들, 과거 그녀와 스쳤던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 주말, 저택의 정원, 마른 낙엽이 잔잔히 흩날리는 오후. 유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영상 하나만 더 찍을까요? 이번엔 김옥자의 하루 루틴 어때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부끄럽지요. 하지만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오늘은 좀 예쁘게 입고 나가볼까요? 이젠 나도 내 이름이 조금은 익숙해졌거든요.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엔 조용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름은 다시 불렸다. 늦었지만 따뜻하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김옥자. 그녀는 말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해 놓을게요.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우리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